10만 뷰 될 때까지 종필아! 가자! JP! 고고고! 예. 심정은 뭐 하늘을 찌르는데요. 현실은 참 쉽지 않습니다. 네, 멀고도 험합니다. 네. 다 여러분들 뭐 사시는 현실이 다 그렇죠. 내 맘 같지 않고 인간이 제일 힘든 게 일, 고독, 이 낙담인데 저희는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는 인국공입니다. 여러분 인국공 아시죠? 인공기 아닙니다. 인공기 땡. 인국공. 그건 뭐냐? 개 풀 뜯어먹는 얘기 하지 말라는 또 얘기하시는데 저쪽에 계신 분. 네. 인천국제공항공사 줄여서 인국공이라고 하고요. 최근 뭐 사회적으로 되게 이슈가 되고 또 여론에서도 서로 뭐 찬반 양론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용적으로는 이제 공정에 대한 문제, 또 정규직,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엄연한 그 존재, 또 뭐 직업과 직장, 뭐 일자리 이런 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사그러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청와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나 집권 세력은 되게 이제 곤혹스러워하고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문재인 정부가 촛불항쟁의 정신이 이제 공정 가치를 되게 중시했잖아요. 나라다운 나라의 중심은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이 진심으로 존중받는 뭐 이런 거고 또 20대가 많이 공감됐고 또 이제 전에 이따가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 평창올림픽 때도 그죠? 그 선수단 문제 갖고 정부가 화들짝 놀랐었죠. 이제 그만큼 현재 집권 세력의 고민은 이제 깊어가고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의 이제 그 골자와 지금 청와대 여권의 고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천공항은 뭐 동아시아를 넘어서 세계 공항 중에서도 쫙 먹는 예. 그러니까 일단 이 출입하고 그러니까 들고 나가는데 출국 혹은 입국하는데 이 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속도 우리가 외국을 나가 보면 탑이지 탑을. 정말 답답해요. 세월이 가는지 어쩌는지 신경도 별로 안 써. 너무 오래 걸려 진짜. 응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근데 우리 인천공항공사처럼 인천처럼 빠르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놀라는 게 이제 인천공항의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보면 다 네. 정말 대단하다 늘 얘기하거든요. 계속 대상 받았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동아시아 허브 공항 이상의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우리 기대치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보안 검색을 담당하는 한 1,900여 명 정도 되는 분들이 그 동안에는 용역회사 소속이죠. 용역회사 소속으로 이제 거의 재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에서 일을 하던 분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의 용역을 다른 회사가 맡게 돼. 용역 업무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약서를 다시 써서 그 회사로 또 넘어가요. 거기 또 일하고 있다가 또 옮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해왔던 건데 여기에 있는 한 1,900여 명 정도 되는 분들을 청원경찰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인천공항공사가 직고용하는 방법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이제 방침을 밝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기준이 2017년 5월 12일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 입사하신 분들, 네. 그러면 이 1,900여 명 중에 한 1,000여 명 정도 된대요. 이분들은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을 하고 네. 나머지 900분? 5월 12일 날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 네네. 이분들은 이제 일정한 경쟁 절차를 거쳐서 전환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요거는 요 기준 날짜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첫 번째 방문한 곳이 바로 여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면 인천국제공항공사라는 큰 회사가 세계적으로 이 큰 회사가 비정규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전체 거의 10% 이상, 한 10%, 20%가 채 안 될 거예요. 정규직 비율이. 나머지가 다 비정규직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비정규직의 문제는 사회적 불평등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인식들을 갖고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 현장 방문으로 여기를 택했고 여기에서 나왔던 메시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거를 열심히 맞아요. 해서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의 상징성이 큰 그랬죠. 네, 그런 그래서 곳이었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2017년 5월 12일 이전에 여기에 들어와서 일을 하신 분들은
정규직이 될 거다라는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들어온 분들이었고 네네. 그 이후에 들어온 분들은 이런 절차가 진행된다라는 걸 안다는 전제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둬 가지고 그 전에 들어오신 분들은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오신 분들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경쟁 절차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방식을 택하겠다라는 게 현재 이제 공항공사의 입장인 거예요. 네,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례를 만들기 위함이잖아요, 상징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하면 다른 회사들도 좀 이렇게 해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일단 공공 분야가 이렇게 시작을 하면 네네. 그렇게 시작을 해서 민간 분야도 민간 같이 분야에 따라온다라면 이제 우리가 원청, 하청 문제 혹은 어떤 그 대기업에서 이제 직접 고용하는 문제 네네네. 이걸 이제 용역회사라든가 네. 자회사를 만들어서 고용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건데 네네. 다른 그러니까 서울 공항공사 같은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 말고 김포공항이나 이런 데서 있는 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고용 대신에 자회사를 만들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렇죠. 근데 인천공항사 같은 경우에는 이 보안 검색 요원들 전에 그 뭡니까 저기 네. 소방을 담당하는 분들 그다음에 공항 안에 이제 그 새라든가 이런 거를 또 내쫓는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된 안전요원. 이런 업무를 하는 네네. 분들을 네. 원래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고용하지 않겠나. 했는데 특히 이제 이 용역을- 보안 검색 요원들 같은 네네. 경우에 네. 자회사를 통해서 만들어서 거기에 직접 고용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처음에 세웠다고 네. 하는데 아. 직접 고용으로 바꾼 거예요. 그걸 또 청원 경찰의 영역으로 바꾸면서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저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네. 국민의 이제 생명과 안전 이 분야를 다루는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걸 다루는 분들은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당초의 계획이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직접 고용하는 쪽으로 바꿨다라는 거죠. 그 2017년 5월 12일에 이전에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5년을 일했던 뭐 10년을 일했던 다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1,900여 명의 TO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네네네. 전체 네. 정원이. 네네. 근데 그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여 명이 그 전에 들어와서 이미 일을 하고 있었던 분들이다라는 여기서 조금 건데. 좀 짜증나는데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구는 이거는 뭐 그러니까요. 딱 네, 그 기준으로 네, 네. 이렇게. 이거를 근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겠다는 거. 비정규직이 사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노동을 하고 뭐 일도 뭐 그렇겠지만 근데 그 뭐죠 급여도 다르고 다를 수 있죠. 예, 엄청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어렴풋이 그때 레지던트 할 때 그 식당에서 그 하시는 그 아주머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규직인 분들은 계속 이제 임금이 상승하는 그렇죠. 반면 아닌 분하고 이거 갈등이 많아서 파업을 하는 바람에 밥을 못 먹은 기억이 있어요. 저도. 근데 문 대통령께서 비정규직을 정규화하겠다는 거는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함인데 이거를 목적은 좋으나 이걸 수단에 있어서도 그 공정이라 함은 누가 봐도 이거는 누구한테나 똑같은 기회의 평등이 나는 우선이 돼야 된다. 이거 입사 5월 10일 이전으로 해서 뭐 1년 일했던 사람도 3년을 일했던 사람도 또 심지어 이 날짜 이후에 한 사람 또 인천국제공항을 아닌 다른 데서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기회가 일단은 평등하지 않았고 그리고 둘째는 또 실력에 의해서 공정한 평가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 전에 입사하신 분들이 물론 다들 열심히 일을 하셨겠지만 뭐 한 1년 전에 들어왔는데 맨날 놀아 내가 봤을 때 열심히 안 해. 근데 정말 뭐 10년 동안 열심히 일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무런 그 노력과 이런 거에 대한 그 차등이 없이 그렇게 된다면은 그건 제가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를 취지는 좋으나 조금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 그게 이제 사실은 어떤 원칙이 정해지고 나면 나머지 이제 그거를 추진하고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그 디테일 측면에서 네네네. 굉장히 세밀해야죠. 네. 그래야 강론이 답이 있어요. 강론에. 세밀하게 해야 사실은
그걸 줄일 수 있는 거죠. 불만도 줄이고 아니면 근데 모든 정책이 100% 만족할 그렇죠. 수는 근데 없으나 그래도 좀 합리적인 조금 더 그러니까 고민을 조금 네. 더 해서 네. 불만들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었을까? 그러니까 그거 여쭤보고 그거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그게 실력이에요. 처음에 아. 그러면 디테일 악마가 있다는 1,900명을 다 공개 아멘. 채용을 해라. 네네. 왜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들이 정규직화를 하는 게 좋은 건데 네네. 그분들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공개 채용을 해서 공개 네네. 경쟁을 하면 되지 않을까 네네네.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된다면은 네. 기존에 있는 일자리에서 일을 하던 비정규직이 네. 해고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부가 이제 해명하는 아니 거 왜 보면 해고를 해요? 그 사람도 그냥 비정규직으로 냅두면 되죠. 아니죠. 그 TO는 없어져야 되니까. 아, 정규직으로 이거 다 채워야 하니까 되잖아. 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극단적이시네. 이걸 그러면 차차 비율을 줄여가면서 하면 될 거를 갖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도 유연하게. 찾을 수 어, 있고 어. 방법이 있을 건데 디테일이 그런 거지. 이제.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절차라든가 이거를 그러면 해마다 그 고민들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해야죠. 제가 생각할 때는 해야죠. 그렇기 연착륙을 때문에 위해서는 해야죠. 그런 나한테 디테일에 화나는- 좀 아쉬움이 있다. 우리한테 화나거나 그래서 아니죠. 세금 줄이는 거 아닙니까? 아, 해야죠. 밤을 새서라도. 예.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정부는 아무튼 왜 1,900명을 다 공개 경쟁을 네. 통해서 이렇게 하지 네네. 않고 네. 그러니까 거의 부분적으로 거의 다 네네.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느냐. 경쟁을 하게 되면 분명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 거지만 또 네. 한편으로는 네.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분들에게 좀 더 좋은 일자리를 주자라는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아니, 이분들을 우선권을 주면 되잖아요. 해고를 하는 역할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경영을 해본 분이라 우선 먼저 치과 해보고. 치과병원 경영했잖아요. 그렇죠. CEO 출신이라 역시 해법이 있네. 그러니까 아니, 디테일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맞아요. 저기 뜻이 있으면 길이 길이 있다. 있다. 뜻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요즘. 뜻은 있는데 네.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론, 네네. 구체성이 부족했던 거지. 그러니까 고민이 부족하거나 그러니까 그런 실현할 그러니까 정책 한 명의 수단이 부족했거나. 억울함도 줄일 수 있으면 가능한 한 줄이겠다는 그 뜻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뜻은 좋았으나 그랬을 수도 있고 뭐 그랬을 수도 있고 큰 뜻만이 아니라 작은 뜻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깊게 고려하지 못했거나 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네. 어떤 그러니까 상세한 준비 뭐 이런 게 이제 미흡했을 수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그 안에도 이게- 논란이 또 있었어요. 그 아, 내에서도 그래요? 그런 견해차가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난 적어도 이게 답답한 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논란이 있으면은 이제 각종 이해관계, 특히 뭐 취준생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 문제 제기하게 되지. 문제 제기하게 되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이 문제 제기할 줄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어. 최소한 이 정도 한 10개의 불만이 나오면 적어도 5개 정도는 우리가 고민을 했는데 이랬어라고 답변할 수 있을 정도의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오케이.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번 그 청와대나 정부의 해명과 대응은 조금 아쉬운 조금 대목이에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측면에서.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적이 나오는데 왜 그러면 그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네네. 그러니까 그 2017년 5월 10일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그러면 이 정규직 전환 방법도 네네. 왜냐하면 그 사람 거기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일정하게 그 자격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네. 또 기존에 있었던 분들은 보안 검색 업무를 쭉 해왔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따로 응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네. 그분들의 경우에는 거기서 그걸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네네. 그건 동등한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볼 없는 수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제기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청년들이 막 이렇게 불만들을 많이 표출하는 이유가 네. 정부가 원래 하려고 했던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네. 진행하는 과정과 절차가 이건 좀 아닌데? 라고 한다면 이거 공정하지 않아. 이렇게 평가한다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인식이 있잖아요. 고민이 또 인식이 깊어졌어요. 있죠. 정부는. 네. 그렇죠. 예, 예.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해명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뜻은 그게 아니고요. 그 사후약 방문이라는 느낌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불평등을 줄여나가 보고 뭐 이렇게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안다고요. 그리고 우리도 다 안다고. 새로 들어올 분들은 청년들이 오고 싶어라는 네. 일자리하고는 또 다른 일자리예요. 취준생의 TO가 따로 줄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피 긁는 거예요. 선생님
JP분이 아까 말씀하시듯이 이게 뜻은 누구나 그런 뜻은 국민들도 다 그렇죠. 있죠. 공정한데 정말 그 실력이라는 말에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정말 좋은 뜻이고 좋은 의도였지만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민폐가 될 수도 있는 예. 네, 그런 거에서 정말 우리 인사가 만사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의 그 인재가 정치가 굉장히 맑아지고 좋아져서 인재들이 숨지 않고 우리나라의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그 정치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면 이런 것들도 논란이 되지 않고 많은 다각도로 이제 논란이 다각도로 고민을 해서 좋은 정책을 그렇죠. 이런 불만의 소리를 줄이고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 동의합니다. 여기 이렇게 실력자분께서 여기 계시니까 진담을 하고 그래 갑자기. 네, 내가 시작할 때 알았어요. 또 이제 결론을 내가 예감하고 있었어요. 실력자분들이 자꾸 이렇게 정치하려고 그러면 귀를 씻고 이러시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뭐 이런 또 열정과 또 애정에 이제 고마움을 전하고요. 네. 이게 아군끼리니까 뭐 네. 저희 뜻이 같아가지고 그런 네. 거고요. 생계형 뜻도 같습니다. 신기해요. 근데 이제 문제를 이제 제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제 정부라는 건 사실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 이제 새롭게 네. 제기되는, 그러니까 예측했던 것도 있는데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비까지 해야 되는데 예측 가능한 것에 대한 대비도 이제 좀 미흡한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소박한 선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완성되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책 대안을 내고 정책의 품질을 높여서 그 국민이나 이해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그 조율하고 통합하는 게 이제 정치잖아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뜻을 잘 살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그 취지를 구현하는데 다시 이제 재정비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사후 약방문이라도 이렇게 그죠, 소일고 약간을 고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가는 게 이제 필요한 소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간에 이제 이거를 막 논란을 우리 그 김두관 의원도 이제 뭐 거기도 진위는 저는 뭐 인터뷰한 거나 여러 자료를 보면 진위는 이해를 해. 근데 또 강조점이 다르고 또 수용하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맥락도 좀 헛다리 짚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요. 그래서 좀 증폭시킨 것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또 현실적으로는 우리 평창올림픽 때 아이스하키 했던 여자 아이스하키 뭐 그걸 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는데, 그때도 제 기억에 뭐 이영자 그죠? 20대 영남 자영업자의 그 지지도가 빠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이렇게 상당히 위기에 봉착했던 점이 있어요. 지금도 이게 그 프레임 아닌가 하는 염려를 정무적으로 한다고 그래요, 청와대가.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우리가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게 2018년 1월 달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하겠다 선언하고 난 다음에 그 우리 이제 아이스하키 팀, 아이스하키 팀의 여자 아이스하키 팀의 남북 단일팀을 구성을 하는데 북한에서 여기에서 뛸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상징적으로 남북 단일팀인데 북한 선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선수를 배치를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러면 국가대표팀에 들어가려고 했었던, 우리끼리 했으면 들어갈 수 있었던 우리 선수 중에 누군가는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티어가 제한되어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 선수 출전 기회가 없어지는 거거나 아니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벌어지니까 이제 청와대나 당시에 정부 여당, 그다음에 이제 이 체육계 스포츠계에서는 그런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남북 단일팀이라는 큰 뜻이 있는 거고 그게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큰 뜻 국민들도 동의해 줄 거다.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죠. 그게 이제 정무적 판단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그거고 아니 정말 그거 하나 보고 올림픽 하나 보고 수년간을 그렇게 열심히 한 이 선수의 지난 훈련 시간은 어떻게 인생이 보상할 거냐. 사라져버린 거다.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에는 너무 과도하다. 청년층을 비롯한 이런 목소리들이 진위를 왜곡할 수준까지 막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지층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를 보면은 네네. 2018년 1월 2주차에 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가 73%였어요. 네. 그랬는데 2월 1주차 네네. 거의 한 3주 만인가요? 네. 63%로 내려와요. 10% 포인트가 내려와요. 빠지죠. 근데 여기에서 부정 평가를 하게 된 첫 번째가 뭐였냐면 남북 단일팀 구성과 관련된 논란이에요. 이것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었어요. 여기에 또 19세에서 29세,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청년이라고 부르는 정성 분석, 20대 네. 디테일로 이 사람들의 들어가니까 응답자에서 이 긍정 입장이 1월 2주차에 81%였는데,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직무수행 잘한다라고 네. 말한 청년 20대 청년이 81%였는데 2월 첫 주차에 67%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14% 포인트 빠지는 거예요. 20대가 쭉 빠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금방 우리가 얘기했던 그렇죠. 아이사키 단일팀 구성에 있어서 어찌 보면 이제 공정성 문제가 거기에서 한번 불거지는 네. 거란 말이죠. 이게 지금 보니까 그 어린 세대, 특히 10대, 20대들이 기회에 대한 기회 박탈에 대한 분노가 제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연원을 쭉 따지고 보면은 네. 지금 이제 2020년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학교에서 일정하게 이제 본인들의 진로 문제나 이걸 고민하고 네. 걱정해야 되는 시기. 네. 이게 한 12, 3년 전이에요. 네. 그게 2007년, 2008년 때. 네네네. 이게 이제 대규모 그 뭡니까 금융위기가 왔을 때.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금융위기. 출발 이 친구들이 경쟁을 막 시작해가지고 뭔가를 막 할 때 네.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맞아요. 이거부터 출발했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북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거를 본인들의 이제 생활로 느끼기 시작한 맞아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전문가들 분석을 보면 20대들처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하고 같이 동일시하는 공감 능력이 우리 같은 40대 이상 네. 이 사람들하고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대요. 네. 차원이 다르대요. 네네. 그래서 저 문제가 내 문제다. 그러니까 네. 나하고 직접적 연관이 없는 사람의 일인데 그 일에 대해서 같이 분노한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감 능력의 측면에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데 이때도 그랬고 이번 건도 보면 이번에도 아까도 말씀하셨 인천국제공항에 갈 마음이 없었던 애들도 그렇죠. 상관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취업도 어려운데 펜 집어 맞아. 던진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거지. 네. 그러니까 연필 분지르는 네. 이런 행동들이 맞아요. 벌어지는 게 네.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공항공사에 뭘 생각이 없었어. 네네. 없었는데 누군가는 그걸 준비하고 있었을 거라는 그렇죠. 거고 네. 보안검색 요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러면 다른 사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첩돼서 나타나는데 같은 이제 한국갤럽입니다. 6월 4주차 정례 조사를 보면 네. 문 대통령에 대한 직무 수행에 대해서 잘한다가 52%, 잘못한다가 39%거든요. 네. 근데 연령별로 연령대에서 18살에서 29살. 그러니까 그때는 2018년도에는 이제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이어서 그렇죠. 19세였고 네네. 이때는 이제 18살로 네네.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20대가 잘한다가 41%, 잘못한다가 47%예요. 그러니까 운동했네요. 전체보다도 그렇죠. 잘한다 비중이 긍정평가가 낮고 상대적으로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서 비판적 입장을 보였던 게 60대 이상이거든요. 네. 여기가 잘한다가 41%, 잘못하다가 46%예요. 그러니까 20대가 거의 60대하고 같은 네네네. 성향을 보이는 네네. 거예요. 요 사안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요거 이해가 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2018년 1월 달에 보였던 그 공정성 시비. 물론 이제 이게 꼭 이것 때문만은 아닐 건데 분명히 이것도 영향을 궁금한 미친다는 게 거예요.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자고 결정하는 거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청와대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영향을 미치죠. 청와대가 사실은 시발점이에요. 그래요? 그런 강정의 문제. 협의를 그러면은 하니까. 이거는 정말 그 대통령님의 어떤 단독 생각인가요? 아니면은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럼 대통령이 비서- 입체적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요? 협의를 하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청와대가 일정한 정책이라든가 이거를 이제
하고 싶어요. 네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네네네. 추진을 하고 하고 싶으면 싶어요. 이 그러면. 스태프들이 있잖아요. 네, 참모진들이 있고 네. 이분들이 정부하고 협의를 하죠. 정부와 그렇죠. 정부 예를 들어 그러면은 국토교통부라든가 이렇게 구부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이 파장을 아무도 예측을 못한 건가요? 아니면 예측하고도 그냥 했을 수 있는데 대통령님의 이만큼 의중이 과소평가일 거라고 있겠지. 생각하지는 아. 않아요. 둘 다 할 수 있어.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 대통령의 의지니까 네, 의지니까 그냥 일단 비비고 보는 건지 뭐 아니면은 빌고 갔을 비빈다는 게 수도 전문 있고. 용어인데 팔로우십을 한 거죠. 비비면 예. 아무튼 근데 네, 이제 그런 건지 과소평가한 아니면은- 측면도 있죠. 과소평가. 네, 그러니까 안 그랬다면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위기 뭐 관리를 그래봤자 뭐 그냥 사전에 좀, 했겠지. 좀 그러다 말 그렇지, 거예요. 이제. 뭐 이런 거 말. 그러다가 불난 거 아닙니까? 뭐 광화문? 이거 되게 폴리티컬한 이 지수가 아니, 그게 높여가지고 아닙니다. 저희가 예. 나비가 태풍을 일으키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태풍의 우리가 계절이지 않습니까? 아니 새싹이 아니라 오늘 네, 뭐 우리 우리 민중을- 과외 교사님이신데 그래서 네, 민중의 쪽집게 힘을 한 사람의 민중의 힘이라도 예. 한 민중의 소리를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아 민중의 소리 쪽 채널이구나. 아, 채널이. 여기는 우리 민중의 소리. 여기 김종국 TV예요. 아유, 종배야, 진짜. 가자. 좋게 봤더니 네. 진짜 좋네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 네. 좋은 얘기 하네. 그러니까 과소평가했거나 아니면 뭐 그런 둘 다다. 일반적으로 분석을 해도 이제 그런 건데 음. 실제적으로는 정도의 차이만 있지 그런 게 다 혼재돼 있겠죠. 어쨌거나 간에 네. 우리나라의 이제 헌법과 법률 체계로 보면 네. 대통령 중심제잖아요. 정부가.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짱이라. 짱이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저도 이제 실언에도 문제 제기했지만 네. 이게 이제 내각, 그러니까 그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무회의를 중심으로 운영이 네, 돼야 되는데 국무회의. 청와대 이제 참모진들 이른바 스텝이거든. 네네. 여기는 국무회의는 정부 조직 체계, 라인 조직이고 집행을 하는 공적인 프로세스에 네네네. 여기 주도적으로 가야 되는데 네. 대통령 중심제, 즉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걸 쓰는 표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행정관이 때로는 뭐 그 부처의 국장 차관도 막 핸들링 한다라고 하는 게 현실로 그러네요. 예, 이렇게 통용되는 게 이제 우리가 그 겪어왔고 겪어도 있습니다. 전부 다 전율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나 그렇지만 그런 이제 특성이 있어. 대통령 의중을 생각하다가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수도 경우가 있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네. 때도 있고 성공하는 경우도 아, 있죠. 성공하는 그거야. 경우도 그럼요. 있구나. 이번 그 다 실패하진 않아요. 아. 지지도가 뭐 실패가 80, 더 눈에 띄는 법이니까요. 70%막 이렇게도 네. 갔는데. 공공기관의 정규직화, 비정규직의 네.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것만 가지고 별도로 조사를 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어요. 근데 그 조사를 보면은 네네. 거기에서는 네. 정규직화 작업을 계속 더 진행해야 된다, 뭐 아니다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거의 비슷해요. 오차범위 안에 부딪혀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불공정하다, 네.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네. 라는 게 높게 나타나지만 네. 30대, 40대 등 이른바 이제 정권의 지지층이라고 적극 지지층이 많이 적극 몰려 있는 이 지지층은? 세대들에 있어서는 네.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좀 해야 더 적극적으로 한다. 밀고 해야 가야 된다. 된다라고 그 의견들이 더 높게 거기에 동의를 해요. 그리고 50대, 60대처럼 본인과 이제 본인의 자녀들이 이중적 가치를 갖고 있는 분들의 경우는 이 두 개가 또 팽팽하게 부딪혀요. 네. 안 된다, 된다. 이게 거의 오차범위 안에 부딪히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아마 선택을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정책 네네네. 결정하는 입장이라고 치면 네네. 내 지지층이 있는 곳이 이 정책에 대해서 호응도 훨씬 높게 나타난다. 물론 20대라든가 60대 이상, 60대 이상은 이제 서로 다른 의견 입장이 있긴 한데 이쪽 지지층이 훨씬 높고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정책적으로 밀고 갈 수 있는 여지가 된다. 네. 그리고 원칙상에 있어서 진보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가요, 일단. 이렇게 밀고 가자라고 결정을 했을 수도 있죠. 아. 이 사안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확률이 더 알겠습니다. 높죠.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 1월 달에도 벌어졌었던 불공정 논란이 2년 반 후에 다시 네, 벌어진다는 네. 의미로 본다면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대 청년층들이 어떤 측면에서 분노하고 네. 어떤 측면에서 공감하고 있으며 공정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네. 우리 정부라든가 청와대라든가 정책 결정을 하시는 분들, 네. 이분 준비를 하는 분들이 좀 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숙고를 준비를 하셔야 해줬어야 그렇죠. 되는 게 맞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맞습니다. 공통적으로 지적을 한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그런 문제 의식이 들었던 게 기시감이라고 이제 유명한 기자도 기사에 썼는데 네. 기시감이 다 들잖아. 딱 뭐지? 어. 낯설지 않은. 된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이 왜냐하면 이 정부 들어서 새로운 유권자층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벌써 횟수로 치면 3년째, 4년째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20대에 머물러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성장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시각을 언제 바꿀 거냐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 쟤들은 원래 그렇다 이렇게 제낄 수 없는 사안이잖아요. 그때도 2018년 1월 달에도 네. 청와대가 이게 너무 불거지니까 네. 우리 소통 방식에 문제 있었다. 네. 그걸 그냥 그렇게 20대들의 특정한 이걸로 그냥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네네네. 걸 절감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절감. 네,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근데 네. 지금 와서도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좀 네. 지나고 나면. 근데 이거를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지금 고쳐가야죠. 방금도 생각이 들었는데 요 세대가 아마 전체적 인구 비율이 굉장히 작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그러니까 피해가 본인들 스스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친구들. 네. 그렇지. 일종의 맞아요. 이제 집단적 피해의식 네. 같은 게 당장 있죠. 일자리 어려우니까. 만들기부터가 쉽지가 않잖아요. 더 민감하죠. 그러니까. 네. 제일 민감한 게 일자리 문제죠. 이제 오늘 우리가 못 다루고 맞습니다. 다른 기회에 다루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정부가 가장 힘들어하고 중대한 최대 현안이 이제 그 부동산 문제예요. 그죠? 네. 사실은 지난번에 한번 갤럽 조사 갖고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뭐 소개했는데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맥락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좋고 또 말은 많아.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실력이 별로 없는 거야. 이제. 네. 그러니까 그 네, 기시감이나 중요하죠. 예감이 실력.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걸 반복한다는 거는 뭔가 이제 문제 해결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기왕의 정부들은 이 문재인 정부 이전도 그런 그 어떤 행태를 많이 보여왔는데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우리가 잘못 알렸고 홍보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자꾸 이제 보는데 그 내부에서 뭐 재정비에서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더 디테일은 따로 강론에 들어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뭐 또 그 좀 보충해서도 할 얘기 요 있으면 문제에서 저는 이제 네. 사실은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푸느냐가 푸느냐가 이제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답은 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이게 딱 답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하나 우려스러운 게 이제 그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대체 이 정책을 누가 준비를 했고 어떤 사람이 이걸 하느냐. 네. 이게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당 책임은 누가 내부나 지냐고요, 국회와의 관계 네. 설정이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근데 정책을 입안을 해가지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하고 청와대 같은 편이라 치면 네. 이게 국회에 넘어와서 당정협의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당정. 여당하고 네네. 정부 당정협의를 하고 정부. 야당이 포함된 당정협의라고 이렇게 견제 세력들이 있는 건데 네네. 이게 이제 지금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면 당정협의까지가 다 한 통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국회도 이제 이게 네. 한 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말했던 우려했던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하고 거칠 수 있는 절차가 혹시 생략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여당이 보여주면 뭐 다행히 이제 맡기기 잘했다 이럴 거고 네네. 아니면 이제 그게 아니면 네. 회초리나 몽둥이를 맞는 거지. 혼나는 거고 이런 주사위는 건데 일단 던져졌네요. 일단. 그렇지 네, 이미 이제 이미 던져졌으니까. 어제부로 해서 일단은 네. 이제 패싱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지적한 대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강조했던 대로 정책 수단이 국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치가 핵심은 정책 수단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높이는 건데 이른바 민생 대책이다. 뭐 부동산 뭐 자세히 나와 일자리 문제 이런 게 네. 그러면 이거를 국회에서 입법하거나 정부 입법을 하거나 간에 이게 이제 처음에 나오면 그 품질을 그러니까 정책의 품질 완성도를 높여야 되는데 네네. 이해관계가 그 당과 여당은 현재 정부와 여당은 이해관계가 좀 쉽게 얘기하면 한통속이야. 네네. 근데 그래서 안 보거나 볼 수 있는 것도 안 보거나 못 봐. 근데 야당이 있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한 비판 견제 또 내지는 대안을 또 제시하면 최고의 야당이죠. 이제 네네. 그걸 잘하면 또 다음에 선택도 받고 여당으로. 네네. 네. 그러니까 이런 역동적이고 완성도 높게 이걸 이렇게 하는 네. 이게 좀 그 상호작용하는 이걸 심화하고 수기하는 이게 이제 지금 현재는 깨진 거지. 네. 그래서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국민 전체를 위해서 서비스한다는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협상을 통해서 같이 풀고 여당도 야당도 조금 더
너무 강경 일변도로 가기보다는 진짜 국민 살리고 국회 본연의 역할을 잘 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 안 그러면 회초리를 때리다가 안 되면 뭘로 때려? 몽둥이를 때린다. 그냥 쓸어버리죠. 아, 예. 그게 사랑이 이제 지난번 총선 때 나온 결과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심판을 좀 받은 거야. 근데 일단 한번 지켜보는 거야. 네. 근데 한번 이제 둘 다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우리도 이런 기시감이 드는 상황이 안 오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운 날씨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초반에 호소했던 대로 10만 뷰에 대해서 관심을 한 번만 가져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시원하게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운 게 아니고 뭐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도 이제 고마움을 마치겠습니다. 예.